10월 5일 일요일 프리그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르하브르는 4-1-4-1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과 미드필드 장악을 우선시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인다. 사마타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움직임으로 전방의 기점 역할을 하지만 폭발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력은 제한적이다. 두쿠레는 박스-투-박스 성향으로 중거리 슈팅과 압박 회피 능력을 갖췄지만 강한 몸싸움과 템포 전환에 흔들릴 때가 있다. 캐치타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지만 높은 레벨의 수비를 상대로는 위력 유지가 쉽지 않다.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촘촘히 유지되지만 전환 수비 시 간격이 벌어지면 측면 돌파에 취약해진다. 특히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윙어를 상대로 1 대응이 흔들리면 커버가 늦어지고 박스 안수적 분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두 번째 볼 대응이 늦을 때 실점 리스크가 발생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조직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스타드레는 3-5-1을 기반으로 윙백과 이선이 넓은 폭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한다. 요르단, 국가대표 무사 알타마리는 육중한 피지컬을 앞세운 드리블 패턴으로 상대 풀백을 밀어내며 박스 깊숙이 파고든다. 타마리는 볼을 보호하면서 전진하는 힘이 뛰어나고 순간 가속으로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블라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 능력이 탁월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1 상황을 만들어내고 찬스를 창출한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볼 배급과 세컨드 볼 회수에 능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다. 후방 빌드업은 안정적이어서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는 직선적인 롱패스로 전방 전환 속도를 높인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윙백의 오버래핑이 맞물릴 때 공격의 폭발력이 크게 강화된다. 교체 자원의 활용도 안정적이며 후반에도 전진 패스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 관리가 강점이다. 이 경기는 측면 돌파와 피지컬 우위를 활용한 전진 플레이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중앙 압축을 유지해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하지만 강한 피지컬 돌파를 앞세운 공격수에게는 흔들릴 여지가 크다. 무사 알타마리는 육중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드리블 패턴으로 포백을 직접 돌파할 수 있고 블라의 폭발적 측면, 침투와 컷백이 추가 압박을 준다. 그래서 르하브르는 간격을 좁혀도 측면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타드레는 템포 변화를 능숙하게 가져가며 세컨드 볼과 전환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어서 압박을 쉽게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하브르가 초반 강한 압박으로 버티려 할 수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 지연이 결정적 약점이 될 것이다. 결국 피지컬과 전환 속도 그리고 폭발적인 측면 돌파를 앞세운 스타드렌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쪽 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2대1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측면에서 연속적인 패스를 이어가며 크로스와 컷백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상대 윙백 뒤 공간을 정교하게 공략한다. 발로구는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순간적으로 라인을 붕괴시키는 침투가 날카롭다. 미나미노는 하프스페이스와 이선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볼 운반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패스의 리듬을 조율하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빠른 사이드 전환과 크로스 패턴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넓히고 약한 지점을 파고든다. 3백 전술을 활용해 양쪽 측면에 윙백을 배치하지만 전진 시 생기는 뒷공간이 취약하다. 케빈 카를로스는 제공권과 타깃형 플레이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활동 방향이 제한적이다. 보가는 드리블 돌파와 순간적인 탈압박으로 사이드를 흔들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부다위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전진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다소 느리고 전환 국면에서 쉽게 압박에 갇힌다. 이번 맞대결은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성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는 포백 기반의 풀백 윙 포워드 조합을 활용해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수적 우위는 니스 윙백이 전진했을 때 생기는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게 하며 발로군의 박스 침투와 미나미노, 팡골로빈의 유연한 연계가 위협적인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니스는 3백 구조에서 윙백이 올라가면 커버가 늦어지고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모나코의 압박에 갇혀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후반 체력 저하 시 측면 복귀가 늦어지는 약점까지 겹치면 홈팀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포메이션 상성 틈마라 측면, 수적 우위 전환 속도에서 모두 우위를 가진 모나코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그림이 예상된다. 스트라스부르는 3-4-3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패스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세밀한 움직임과 슈팅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엘 무라베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자원이다. 팀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면서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다양한 슈팅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며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강하다. 앙제는 3-5-1을 활용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형 팀이다. 체리프는 속도를 활용한 직선 돌파와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으나 볼 소유 기반 전개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르폴은 미드필드에서 간결한 패스를 이어가지만 템포를 주도하거나 넓은 시야를 발휘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벨크딤은 제공권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해 공격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앙제는 볼 점유율이 낮아질수록 박스 접근 빈도가 떨어지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고 라인 강역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진다. 스트라스부르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앙제를 크게 앞서 있다. 파니첼리가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면 패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박스 내 슈팅 기회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 엘 무라베의 마무리가 더해지면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볼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는 초반부터 득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앙제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점유율을 내주는 순간 중원 빌드업이 끊기며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겹치면 라인 강력이 벌어지고 역습 효율까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점유율,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 모두에서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근 릴은 4-2-3-2를 기반으로 점유와 빌드업을 병행하지만 후방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지루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업을 통해 세컨볼 기회를 만들어내며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이 여전하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볼 캐리 능력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어주며 역습 시 빠른 방향 전환을 주도한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크로스와 컷백을 시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하지만 릴의 포백은 전후 이동이 느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미드라인을 흔들어 포켓 공간을 만들 때 그 틈을 닫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중원 보호막이 뚫리고 2차 압박이 무너진 뒤 실점 위험이 커진다. 파리는 4-3-3을 중심으로 현대 축구 트렌드를 가장 잘 구현하는 팀 중 하나다. 중앙에 파비안 루이스가 앵커맨처럼 좌우로 넓게 스윙 패스를 전개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든다.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이 벌어지며 발생하는 포켓 공간은 파리의 핵심 공격 통로다. 덴벨레는 폭발적 가속과 절묘한 볼 컨트롤로 그 포켓 공간을 파고들어 찬스를 만든다. 바르콜라는 순간적 방향 전환과 1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슈팅까지 연결한다. 루이스가 템포를 조율해볼 순환을 안정시킬 때 파리는 점유율과 속도를 모두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릴의 느린 포백은 라인 유지가 어렵고 전방 압박도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속도가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 파리는 곧바로 침투 타이밍을 잡아내며 득점 기회를 완성한다. 파리는 루이스의 스윙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조합으로 릴의 포백을 흔들어낼 준비가 완벽하다. 포켓 공간을 파고드는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움직임은 한 번의 패스로 결정적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릴은 지루를 활용한 포스트업과 코레아 좌 하랄손의 측면 전개로 방역을 시도하겠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파리의 전방 압박을 뚫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이 홈에서 점유를 시도할 경우 파리의 빠른 전환과 속도전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다. 후반부 체력 하락과 강력 붕괴가 겹치면 릴 수비는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과 컨디션 격차가 맞부딪힐 때 파리가 더 높은 기대값을 가진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